제가 신형 R2 제품 말고 굳이 구형 R1 제품을 제공을 요청해서 받은 이유가 이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IT 리뷰한 북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최초로 커스텀 키보드를 하나 빌드해 보겠습니다.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R1입니다. 이번 리뷰는 모이테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승업님이나 리뷰너님이나 라테크님 이런 분들은 다 신형 R2를 리뷰하셨는데, 저는 왜 구형 R1을 리뷰하는지는 영상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복세 유튜버. 특이하게 이렇게 별도로 포장된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모이테크 로 캐릭터가 예쁘게 프린팅 되어 있는, 이렇게 스트랩도 예쁘게 달려있는 가방을 주는데, 이런 거는 키보드 모임, 미덕 같은 데 들고 가시면 아주 인기 있을 만한 그런 키붕키붕한 예쁜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박스가 길어가지고 심지어 안에가 엄청 뻑뻑해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어휴, 진짜 안 열립니다. 어휴, 왜 이래 안 열리니? 생각보다 구성품이 엄청 많네요. 하나하나씩 뜯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CB 밑에 까는 하부 폼이 한 장 보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실리콘 패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이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보강을 사용하지 않고 보강판도 사용하지 않고 이 실리콘 패드 한 장으로 기보강과 보강판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그런 형식의 키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패드 한 장으로 스위치랑 PCB를 완전 잡는 형식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이 패드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낭창낭창함이 완전 틀린 걸로 보였습니다. 이걸로 타건감을 어느 정도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PCB 기판과 도터보드를 연결해주기에 생긴 것 같은 리본 케이블이 긴 거 짧은 게 하나씩 들어있고, 특이하게 폼 소재로 된 스티커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글리터 65 시리즈가 아무래도 상판과 하판을 덮는 형식이 아니라 하우징에다가 기판을 통째로 뽑는 형식이다 보니까 안에서 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그 외적으로는 이런 스티커 같은 게 좀 많이 더 들어있습니다. 제가 봤던 키보드들과는 구성이 좀 많이 틀린 느낌이네요. 특이하게 길다란 모양의 PCB가 하나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RGB LED들이 엄청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LED가 빌드를 다 하고 나면 빛이 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PCB가 이렇게 내부에 하우징과 이제 PCB 연결해주는 플레이트와 완전히 테이프로 고정이 된 상태로 들어있어요. 이 테이프를 떼주고 이제 빌드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터보드 같이 생긴 놈은 USB-C 타입 포트를 하나 입력으로 해서 A 타입 2개와 SD카드 리더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마지막 구성품으로 모이테크 글리터 65 R1의 하우징입니다. 제가 제공받은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 이 외에 별도로 네이비 색상, 파란 색깔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이트 색상은 전기 연극 마감으로 되어 있고, 파란 색깔 네이비 색상은 아노다이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판에는 모이테크 로고와 함께 미끄럼 방지 범퍼니 4개가 미리 붙어 있는 형식이네요. 제가 신형 R2 제품 말고 굳이 구형 R1 제품을 제공을 요청해서 받은 이유가 이 부분인데, R2 제품은 키보드 상단 쪽에는 이런 RGB 스트립이 없었고 하단 쪽에 RGB 스트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제 스타일이어서 R1 제품을 지원받게 됐어요. 다음에 R2 제품을 또 따로 지원받게 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징 위쪽에는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USB 허브 기능을 하는 포트 쪽에 자리가 보이고, 짙은 구리 3개, 고정부라고 하죠. 고정부들이 이렇게 예쁜 패턴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찬찬히 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PCB와 플레이트를 고정해 놓은 이 스티커들을 제거를 해서 PCB와 플레이트를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리본 케이블들이 미리 체결되어 있는 걸 보면 아까 구성품에 들어있던 리본 케이블들은 여분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단선이 된다 했을 때 교체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배려심으로 보이네요. 리본 케이블이 미리 이런 식으로 PCB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PCB 쪽에 연결이 마감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하네요. 좀 접혀있는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체품을 넣어주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 리본 케이블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빌드를 마무리할 때 LED 스트립과 연결하는 부위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 구성품에서 보여드렸던 이 요분 폼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스켓 마운트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요 폼 스티커를 교체 및 아래쪽에도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분으로 보이네요. 딱 뜯어보니까 요걸 알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폼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주는 형식이네요. 구성품에 들어있던 이 하부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B 아래에 깔아서 쓰시면 되겠는데, 다른 영상 리뷰들을 보니까 요걸 따로 안 깔고 빌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있으니까 한번 깔아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트 하부에는 하우징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별도로 고정해주는 이 테이프를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이렇게 간단하게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스테빌라이저는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따로 구매했던 예티 스테빌라이저예요. 시리안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거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예티 스테빌의 수평을 잡고 유달을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하우징 안에 밀어 넣는 형식이 되겠어요. 하우징이나 플레이트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하우징 상판 쪽에 나사를 풀어서 고정부를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하우징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상판에 플레이트를 넣고 닫는 고정 하우징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 별도의 이제 LED를 통해서 여기서 LED 디퓨징이 되는 형식이겠죠. 맨 위쪽에 짙은 구리 3개 플레이트가 하나 자리 잡고 있고, 두꺼운 나사 2개로 고정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PCB와 플레이트를 하우징 안쪽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제법 깔끔하게 들어간 느낌이, 딱 맞는 체결된 느낌이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그 다음에는 이 LED 스트립 부분을 이렇게 리본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키보드 상단 쪽에 RGB가 뾰롱뾰롱 예쁘게 올라오겠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LED 디퓨징 플라스틱 플레이트랑 이렇게 상부를 나사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하우징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드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의 각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 흰색이 전기용동 마감이라서 흠집에 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잠깐 잘못 넣는 바람에 그새 흠집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좀 어쩔 수 없죠. 이건 제가 흠집을 낸 거니까. 모이테크 글리터 65 R1의 빌드를 간단하게 맞춰봤습니다. 보통은 스위치랑 캡을 먼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상판 덮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슬라이딩 되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다 체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위치와 캡을 꽂으셔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패드가 기보강 역할을 하면서도 보강판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느낌으로 매우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걸 넣고 안 넣고 따라서 아무래도 타건감이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있는 부품 다 넣어주려고 합니다. 스위치는 시리안 인더스트리의 예티 스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스테빌라이저랑 같이 구매한 건데, 제가 아직은 그렇게 이제 큰 규모의 유튜버도 아니고 시리안 인더스트리의 키보드를 써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테빌이랑 스위치는 시리안 인더스트리의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키캡은 아코의 시카고 키캡을 체결해 주겠습니다. 이 키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보드 유튜버이신 스업 키보드 채널의 스업님의 라이브 이벤트에서 증정받은 키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까지 딱지가 하나 있죠. 항상 영상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맨. 이렇게 화이트 톤의 키캡과 빨간색 톤의 키캡 조합이 이번 글리터 65 R1에 꽤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 키캡을 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시리안 인더스트리 예티 스위치를 전부 다 체결해 봤고요. 이제 키캡도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캡까지 전부 다 빌드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 살짝 빌드를 하면서 좀 애매했던 게, 이 실리콘 보강판이라고 할까요? 저 패드가 좀 약간 좀 움직이면서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키캡들이나 스위치 배열들이 약간 오그라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뭔가 좀 똑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후속작인 R2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모이테크에서 R2를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요 포인트 키캡들은 이번에 제가 따로 주문 제작해서 차후에 구독자 이벤트를 할 때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 제작으로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 본 북치 아티산, 북디산이에요. 귀엽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거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복세 유튜버! 이렇게 PC와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RGB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R2 말고 R1을 제공받고 싶었던 이유가 이 상단의 RGB예요. 이렇게 펑션키 조합으로 온오프도 바로 가능하고 밝기 조절이라든가 패턴 조절을 펑션키 조합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LED가 있는 위치마다 깜빡이는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막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 좀 효과를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봐도 그렇게 엄청 막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후속작인 R2에서는 이 키보드 앞쪽으로, 그러니까 밑에 쪽이죠. 이쪽에서 RGB가 나오는데 이유를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R1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처음 다루는 커스텀 키보드 빌드다 보니까 나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키보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빌드를 함에 있어서 엄청 편리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우징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옆면 자체는 아예 상판과 하판의 체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깔끔하고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실제로 빌드했을 때는 꽤 보기 좋은 느낌이 나옵니다. 아주 유려하다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꽤 괜찮은 조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별도의 흰색 하우징 말고도 파란색 하우징도 있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쓰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보드 자체의 빌드 느낌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이 정도면 간단하게 입문기로 깔끔한 느낌의 65별의 RGB가 예쁘장하게 들어오는 하우징을 찾으신다면 이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R1도 괜찮은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마지막은 타건과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